교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포닉스 간이랑 심장이랑 콩팥이랑. 예? 교수님 잠깐 저를 인간 아니지 인조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교수님 안 돼요. 아니에요. 다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일로 와요. 다 인공으로 바꿔버리게. 교수님! 뭐야? 교수님! 포닉스 왜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꿈인가? 교수님 막 장기를 막 넣었다 뺐다가 이거 만들었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뺐다가 다시 막 만들었다가 주물주물 막 인공으로 막 만드시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 돼요. 네?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다 가능해요. 한번 보시죠. 교수님,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배우는 겁니까? 네, 이번 시간에 저희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프린팅이요? 뭐예요? 뭘 프린팅하는 거죠? 포닉스님이 아시는 프린팅 기술이 맞아요. 근데 프린팅에 쓰는 뭐 메탈이나 네. 폴리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랑 하이드로젤을 가지고 살아있는 조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 하이드로젤 알아요. 배웠어요. 바이오 프린팅이 바이오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뭔가 제조 기술의 큰 영역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오호.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살아있는 세포를 프린팅해서 직접 이식을 하거나 우와. 아니면 프린팅을 한 이후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내 조직 대신에 이 조직을 가지고 의약품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품이 정말 잘 반응을 하는지 혹시 뭐 위험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뭔가 창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드는 건데 다른 거 말고 살아있는 거 만드는 겁니다. 멋있어. 네. 2010년도, 12년도 이때쯤에 네. 그 미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들이 핫하게 이제 두각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산업용 부품들, 뭐 항공기 부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프린팅을 한 제품으로 대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산업 영역 중에서 바이오 산업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메디칼 프린팅 내지는 바이오 3D 프린팅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구성 성분일 테지만 뭐 예를 네. 들면 뼈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다 있을 테지만 뼈의 모양이나 생김새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3D 프린팅처럼 딱 맞춤형 제조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된 거예요. 보청기도 이제는 내 귀 모양이랑 똑같이 뭐 의료 데이터들 뭐 CT나 MRI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촬영해가지고 내 귀랑 똑같이 생긴 보청기를 만들어서 모양을 본떠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사용이 된 거죠. 너무나도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재건이나 복원이 필요한 그런 사고가 나셔가지고 예, 이제. 맞아요. 그래서 뭐 두개골이 한몰이 된다거나 아이고. 내지는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한쪽 얼굴은 성장하지만 한쪽 얼굴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불균형이 온다거나 아이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일반적으로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하는데 그 수술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10시간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번, 먼저 여기 함몰된 부분에 뭔가로 메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워 넣어야죠. 그 메워 넣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의 갈비뼈를 뗍니다. 갈비뼈 하나 떼서 안 돼요. 계륵이란 말이 있잖아요. 쓸데없으실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환자한테 이식을 하는 시간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는 환자 맞춤형 보형물이라는 그 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환자가 미리 또 메디컬 데이터를 쭉 찍죠. CT, 네. MRI를 찍고 내 원래 오리지널 얼굴의 데이터를 좀 함몰된 부위에다가 미러링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가장 통해서 어울리게. 예, 맞아요. 이야. 그래서 그걸 디자인을 미리 하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하는 수술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갈비뼈 하나 떼는 것보다 훨씬 좋죠. 다행입니다, 아주. 보여드리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시술을 했었던 첫 케이스이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한쪽 아이고. 얼굴이 자라지 못한 케이스였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제 외모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그런 나이가 된 중요하죠. 거예요. 그렇죠. 연애도 해야 되고 캠퍼스 라이프 딱 즐기고 그 돗자리 깔고 소주. 우와. 그래서 이렇게 이게 환자의 실제 의료 데이터거든요. CT 이미지를 찍었고 네. 그리고 잘 정렬되어 있는 반대쪽 얼굴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싹 가운데 중심으로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옮겨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말 딱 맞을까? 이거를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으니까 환자의 두개골이랑 똑같이 만든 해골 모형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탁 꼽아봤더니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눈 뼈가 비슷해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10시간짜리 수술이 네. 1시간 반 수술로 압축이 됐다고 해요. 우와, 아이고 다행이다. 네, 그만큼 환자도 오래오래 마취하지 않아도 되고 되게 짧은 시술을 하면은 가능하고 그리고 내 갈비뼈도 지킬 수 있고 그쵸.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사례가 됐죠. 지금 이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런 바이오 프린팅에 네. 대한 이제 열망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네. 우리가 심장 같은 경우는 형태를 만든다고 해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혈관을 프린팅한다 해서 혈관처럼 기능을 하느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은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를 열망했어요. 와, 거의 사람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그렇죠.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네, 약간 이제 점점 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재밌어요. 네. 계속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프린팅 연구나 혹은 이제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형태를 만드는 거. 그 형태를 만들어서 그 형태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뭔가에 이제 외부적으로 자극도 주고 그런 방법을 꿈꾸거나 네. 혹은 조그맣게 조직이 정말 기능을 잘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붙여가지고 큰 조직으로 만들어서 더 기능을 잘하는 큰 대체가 가능한 올간을 만들거나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설레면서 무서운 느낌이 뭐지? 교수님, 그러면 이게 인공장기라는 게 결국에는 진짜 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찌 보면은 내 몸에서 적인 줄 알고 막 부작용도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맞아요. 그게 바이오 조직, 인공 조직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나의 세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포를 가지고 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세포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세포이지만 나의 면역 시스템이 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여러 유전자제 가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편집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 위장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야. 네. 이러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딱 적용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네. 재생의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주 주요하게 활용이 되는 기술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1980년대 굉장히 초창기 이 학문이 도래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사람의 세포를 그냥 비어있는데 넣어주면 네. 얘가 잘 자라서 그 부분을 메꿔서 재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네. 근데 세포만 넣어가지고는 그 뻥 뚫려 있는 공간을 뭔가가 메꿔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포를 좀 더 좋은 소스를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근육을 재생하고 싶었는데 심장 근육을 재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심장 근육은 심장 근육 세포를 이렇게 방방방 뛰는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지만 예. 사람한테 심장에 있는 조직을 막 떼서 그건 다른 안 사람한테 되죠. 그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아주 초창기에는 근육 세포를 그러니까 내 다리에 있는 그런 골격 근육 세포를 이렇게 떼어다가 테스트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직과 장기에 딱 맞춤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세포이다 보니까 네. 생각만큼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다가 네. 발견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노폐물은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알게 되었고 역시 세포건 사람이건 잘 먹고 잘 써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포가 지금 하이드로젤 안에 섞여가지고 프린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개념도예요. 혈관세포가 배열이 되고 이게 관 형태로 이게 쭉쭉쭉쭉쭉 위로 쌓아서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사람 세포는요.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만 하면 배양 환경, 뭐 예를 들면 37도에 pH는 중성,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환경과 비슷한 따뜻한 정도의 온도 네. 그런 조건을 맞춰주면 이렇게 스스로가 혈관 세포의 기능을 하게끔 분화를 합니다. 우와. 네.
그래서 이렇게 분화한 혈관을 실제 기능을 하는 혈관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그래서 과정에서. 저걸 몸에 넣어가지고 네. 써먹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 몸속에 저렇게 대체해서 넣는데 결국에는 사실 우리의 몸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몸의 혈관은 아닌데 영구적으로 있어도 되고 그게 기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에요. 혈관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해주다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혈관이 사르륵 사라지면서 내 혈관이 거기 부분을 딱 대체하면은 새살이 돋아나듯이. 그렇죠. 완벽하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조직이나 장기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든 구조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심장 근육 같은 경우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는 재생이 안 돼요. 진짜요? 네. 심장은 다치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피부는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새살이 잘 돋아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피부나 혹은 이렇게 기질 조직, 그러니까 뭐 지방이라든지 뭐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게끔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거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바이오 프린팅을 하는 네.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기의 세포를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네. 이 사람한테서 혈관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이제 추출을 하고요. 네. 세포를 더 많이 대량으로 이제 불린 다음에 이 세포를 각각의 소재에다가 하이드로젤에다 탑재를 해서 구조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쭉쭉쭉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세포 더하기 소재를 우리가 바이오 잉크라고 불러요. 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프린터 사면은 잉크 사야 되잖아요. 그쵸, 잉크 필요하죠. 그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실제로 프린팅을 하는 사례예요.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네. 세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했었던 사례고요. 이 경색이라는 말은 그 부분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 부분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죽어가고 있는 심장 근육을 살리기 위한 반창고 같은 걸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반창고에 들어가는 세포가 이렇게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노란색 탑재된 세포를 더 오랫동안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혈관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사이사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패치는 그냥 막 믹스해가지고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식한 세포가 살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관찰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관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혈관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장 구조나 이런 우리 몸 안에는 관으로 된 구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사례에서는 프린터 헤드 끝에 노즐이 한 층, 두 층,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즐이라서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은 표면에 이렇게 빨갛게 재료가 있고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재료는 네. 나중에 프린팅이 된 다음에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재료로 쓰면은 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가래떡이 뽑히듯이 하나의 굵은 구조가 이렇게 쭉쭉쭉 뽑히는데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요 파란색 부분에 물에 녹여서 싹 없애주면은 이게 바로 이제 내부가 물이 통하는 이런 우와. 구조가 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혈관 만들기 참 쉽죠잉? 장난입니다. 쉽지 않죠. 네. 이게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런 이제 연구 개발들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을 도출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반창고 같은 네. 그러한 패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결과인데요. 200g 정도 되는 쥐를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네. 심근경색을 유도한 뒤 그리고 저희가 제조한 이런 패치를 부착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쥐는 심장이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뛰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패치가 딱 이렇게 고정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8주 후에 심장 초음파를 받습니다. 네. 요 무비는 심장 초음파 중에서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은 그룹 보면 여기에 굳어 있잖아요. 네. 심장은 다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 한 부분이 딱 굳어 있는 것은 거기 기능을 못하고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면에 이렇게 패치를 부착한 그룹에서는 똑같이 부착한 부위가 있지만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요. 오, 전체적으로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 전체적으로 일을 잘해야 이제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고 사이즈도 훨씬 아까보다 작잖아요. 그게 네. 작은 볼륨이어도 이제 빵빵빵 심장 그 전체적으로 혈액 순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아주. 박사학위 받으려면 해야 돼요. 아, 역시 네.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는 네. 환자한테서 암세포를 이렇게 떼어다가 이 암세포를 활용해가지고 약물을 탐색하는 여러 이제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포닉스는 특정한 유전자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네. 변형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존재이지만은 거기에 딱 적합하게 작용하는 약물이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조그만한 세포를 가지고 얘네들이 암처럼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주변 환경을 같이 만들어줘서 이 암을 테스트해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항암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오호. 이러한 오가노이드나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개를 한 판때기를 만드느냐 이런 일이 물량을 늘리느냐. 맞습니다. 이야. 그러한 일에서 프린터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연구실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폐 분야입니다. 우리 이제 감염 질환들 최근에 겪었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예. 폐를 대체할 수 있는 체외 모델에 처리를 해서 여기에 잘 작용할 수 있는 약물을 스크리닝 하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장이나 혈관도 이식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제조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뇌혈관에서 이제 어떻게 약물을 전달해야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을 테스트하는 모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쓰이네요. 맞습니다. 이야. 교수님,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바이오 프린팅으로 어떤 것까지 해보고 싶으신 거세요?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몸에 어떠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가 가능한 수준의 장기를 만드는 게 제 최종적인 지향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기술적 허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윤리적, 규제적 허들들이 그쵸, 아직은 그쵸.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장기 이식까지 예를 들면 100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이 오래 살고 있고 그쵸, 버티고 있으면 훨씬 일단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2차적인 목표입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다. 감동이에요. 좋은 사람. 교수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악당들과 싸우고 이런 것만 히어로가 아니라 이렇게 과학기술로, 의료기술로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진짜 히어로입니다. 박수! 박수 주세요, 피디님. 뭐 하신 거예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있는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죠?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 포닉스 두려움이 없는 몸이지. 적들이 아무리 내 몸을 난도질 쳐도 장기 같은 거 다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말씀! 어림없다! 다 덤벼라! 그거는 교수님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말씀. 아유, 그럼요.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의 포닉스가 아닙니다. 이제 히어로가 다 됐어요. 히어로가. 하하하하.